29페이지 19번부터 볼게요. H2의 두 가지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 H2의 입자 배열을 알려줬어요. 자료 해석해보면 가는 물 분자가 있는데 물 분자가 수소 결합에 의해서 입체 육각 구조로 배열돼 있어서 중간에 빈 공간이 많네. 물의 고체 상태, H2O의 고체 상태, 얼음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나는 물 분자와 물 H2와 H2O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고 있어. 인력이 작용하고 있긴 한데 규칙적인 배열이 아니라 약간 유동성 있게 배열되어 있는 걸 통해서 액체 상태구나, 물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큰 값을 갖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는 것인데 물이 가, 얼음보다 큰 값을 갖는 것을 보면 첫 번째 1g의 부피. 대부분의 물질들은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가 증가하죠. 근데 누구는 예외적으로 H2O는 예외적으로 고체 상태일 때 수소 결합에 의해 입체 육각 구조로 배열된다 해서 중간에 빈 공간이 크게 생기기 때문에 고체인 얼음의 부피가 액체인 물의 부피보다 크게 되죠. 해서 고액기가 아니라 액고기 순으로 부피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1g의 부피는 나보다 가가 크기 때문에 기억 틀렸어요. 니은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다. 당연히 고체를 가열해서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고체인 얼음보다 액체인 물의 온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나가 가보다 큽니다. 분자당 평균 수소 결합수는 고체인 가에서 더 크죠. 그래서 니은만 맞는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28페이지 16번 문제 1기압에서 H2O 1g의 온도에 따른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물의 특성을 다양하게 배워봤는데 밀도와 부피 변화라는 테마를 조금 더 길게 했고 거기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 많았죠. 우리 이 문제 풀기 전에 그래프를 다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개념을 정리해볼게요.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 그럼 0도씨 어느 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고체 상태일 거고 0도씨보다 높은 온도일 때는 액체 상태일 거고 고체에서 액체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0도씨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고체의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얼음의 열 팽창에 의해서 부피가 팽창하는 걸 알 수 있어요. 0도씨까지는 영하에서 0도씨까지 가열하는 과정에서는 얼음이 열팽창하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는 걸 알 수 있고 0도씨는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어느 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했을 때 0도씨에서 고체가 액체가 됐을 때 부피가 갑자기 어떻게 돼? 매우 크게 감소하고 있죠. 왜냐면 H2O는 고체 상태 얼음일 때 입체 육각 구조를 하고 있어요. 즉 입자와 입자 사이에 큰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점이 온도를 계속 열을 가열해서 어느 점이 돼서 고체가 액체, 얼음이 물로 녹을 때는 이 입체 육각 구조가 붕괴? 없어진다. 거의 대부분이 끊어져. 수소 결합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 입체 육각 구조가 붕괴돼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 빈 공간 사이에 물 분자가 채워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가 크게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0도씨에서 4도씨 사이에서는 인강에서도 두 가지 요인이 일어나는데 일단 0도씨에서 4도씨면 일단 물이 됐어. 그럼 온도가 높아지니까 물이 뭘 하겠어? 열팽창을 하겠죠. 그럼 이것은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기여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로 부피가 어떻게 돼? 감소되고 있어. 그럼 이것보다 더 크게 부피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피가 감소한다라고 분석을 해내야 되고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0도씨에서 입체 육각 구조가 붕괴되긴 했는데 미처 붕괴되지 못했던 입체 육각 구조가 여기서 마저 붕괴될 것이고 이것이 붕괴된다면 그 빈 공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하는데 기여를 하겠구나. 근데 데이터가 실제로 부피가 감소하는 걸 통해서 H2O 입자 사이에 수소 결합에 의해 존재하는 입체 육각 구조 붕괴에 의한 요인에 의해서 전체 부피가 감소하는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마지막 4도씨 이상부터는 물의 열팽창에 의해서 부피가 서서히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해서 그래프 해석해주면 돼요. 매우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0도씨에서 H2O의 밀도는 액체가 고체보다 크다. 지금 부피가 1g의 H2O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기억, 밀도는 우리 지겹게 봤지만 부피분의 질량이다. 지금
그람 질량이 통제돼 있죠. 그래서 밀도는 부피에 반비례하는데 H2O 고체와 H2O 액체 상태 중에 부피는 고체가 더 커. 그럼 반대로 밀도는 누가 더 커야 돼? 액체가 더 커야 되죠? 기억 맞아요. 니은 물 분자 간 평균 수소 결합수는 0도씨에서가 4도씨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맞죠? 0도씨에서 4도씨로 가면서도 계속 뭐가 돼? 입체 육각구조 붕괴. 이 말은 즉 물 H2O와 H2O 사이에 수소 결합이 끊어지고 있다는 거잖아. 점점 수소 결합이 끊어지고 있기 때문에 0도씨에서가 4도씨에서보다 큰 거 맞아요. 디귿 4도씨 이후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물은 열팽창으로 밀도가 감소한다. 열팽창으로 부피가 증가하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럼 당연히 밀도가 감소하는구나.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5번 골라주시면 돼요. 29페이지 18번 봅니다. 다음은 물의 특성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 해안가에서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분다. 나. 더운 날 마당에 물을 뿌리면 물이 증발하면서 시원해진다. 가부터 보면 이것도 EBS 인강에서 우리 같이 봤는데 낮에 해풍이 부는 이유와 밤에 육풍이 부는 이유 우리 뭘로 설명할 수 있어? 물의 큰 비열로 설명할 수 있죠. 낮에 태양열이 뜨거운데 우리가 해안가에서 지구의 부분을 바다와 육지로 나눠서 볼게요. 낮에는 태양열이 뜨거워서 계속해서 바다와 육지가 동시에 가열이 되는데 바다, 물의 비열은 육지보다 훨씬 커. 그래서 같은 태양 에너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육지의 온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온도가 높은 곳의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져서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불게 되겠죠. 반대로 밤은 태양 에너지가 가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다와 육지가 둘 다 식게 될 텐데 바다와 육지 중에 물의 비열이 육지를 구성하는 성분들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서서히 식고 얘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빨리 식게 돼요. 그래서 밤에는 바다의 온도가 육지의 온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지역의 공기 밀도는 낮아서 얘네들은 공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고 해서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 육풍이 불게 돼요. 어쨌든 해풍이 불고 육풍이 부는 원리는 비열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나. 더운 날 마당에 물을 뿌리면 물이 증발하면서 시원해진다는 것은 물의 증발력이 크기 때문이다. 또는 물의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물을 뿌렸을 때 얘네들이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물 입자 사이의 인력을 끊기 위해서 매우 많은 양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마당의 입장에선 열을 많이 뺏긴 거니까 시원해지는 거죠. 해서 물의 증발열, 기화열이 크다로 나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9페이지 17번 물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양초로 문지른 유리판 표면을 물수건으로 문질렀더니 그 물수건에 있던 물이 여기 표면에 남게 됐는데 그 물방울이 둥글게 모양을 형성했다. 나. 25도씨 물이 가득 들어있는 유리컵에 클립을 넣었더니 물이 흐르지 않고 표면이 둥글게 형성되었다. 물이 동그랗게 모이려는 성질, 물이 표면적을 넓히지 않기 위해서 동그랗게 모여 있으려는 형질,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물의 표면 장력 때문이다 라고 가와 나를 설명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물의 표면 장력이 큰 이유는 물이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물 입자와 물 입자 사이의 인력이 커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7번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9페이지 20번 볼게요. 그림 가는 25도씨에서 진공 상태의 용기에 액체 A를 넣어놓고 시간이 지나서 동적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는 시간에 따른 두 가지 속도 V1과 V2를 나타낸 것이다. V1과 V2는 각각 응축 속도, 증발 속도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25도씨에서 증발 속도, 우리 이거 화학 1에서도 배웠지만 증발 속도는 액체의 종류 아니면 액체가 들어있는 그 액체의 온도,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돼. 여기는 지금 온도가 일정한 조건이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일정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V1은 증발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V2는 응축 속도가 되겠죠. 했을 때 내가 여기다 액체를 넣어놓고 여기가 막혀 있어. 그럼 액체 A의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러면 용기 내에 증기 A, 기체 A의 입자수가 점점 늘어나면 걔네끼리 충돌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증발의 반대인 누구?
응축이 서서히 진행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응축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는 것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증발과 기체가 액체가 되는 응축, 이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서로 반대 방향의 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변화가 없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동적 평형 상태에서 이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 압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 주어진 A의 증기 압력은 H만큼이 되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액체의 온도를 높이면 H는 커진다. 우리 증기압력 곡선도 봤지만 온도를 높이잖아? 그러면 증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기체 분자수가 많아져요. 그럼 당연히 증기압력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액체 A의 증기압력이 높아지면 H, 수은기둥의 높이차도 커집니다. 니은, 나에서 기체 A의 분자수는 T1과 T2에서 같다라고 했는데 T1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동적 평형에 도달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여전히 V1보다 V2가 빠른 상태예요. 이 말은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른 상황이 T1이야. 그럼 T1에서는 겉으로 봤을 때 변화가 없어, 변화가 있어? 있죠.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니까 당연히 액체가 기체가 되는 알자 변화가 나타나. 즉 여기는 계속해서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증가해서 T2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해서 기체 분자수는 T1에서보다 T2에서 더 많아요.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나에서 V1은 증발 속도니까 기억 디귿 맞는 4번 골라주시면 돼요. 30페이지 21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25도씨에서 액체 A, B를 각각 진공 상태의 두 용기에 넣은 후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평형에 도달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안에서 A의 증발 속도와 A의 응축 속도가 같은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고, 이 용기 안에서도 B의 증발 속도와 B의 응축 속도가 같은 상황,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했을 때 그럼 여기도 기체 분자수가 일정하니까 일정한 크기의 증기압력이 나타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기체 분자수 변화가 안 나타날 거고, 그럼 여기도 압력이 일정하게 나타날 건데, 자, 우리 이거 수은기둥 해석하는 방법 알죠? A의 증기압력, B의 증기압력, H1이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압력의 크기 비교는 A의 증기압력은 B의 증기압력에 H1만큼의 수은기둥의 압력을 더한 것과 같다.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A의 증기압력에서 B의 증기압력을 뺀 값이 H1이다. A의 증기압력이 B보다 H1만큼 크다라는 거를 일단 여기서 자료 해석할 수 있어. 되죠? 기억, B가 A보다 크거나 높은 값. 증기압력은 A가 B보다 H1만큼 크니까 기억 틀렸죠. 자, 그럼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 곡선을 한번 임의로 그려볼게요. A의 증기압력 곡선 그리고 A보다 B가 낮으니까 이렇게 A와 B의 증기압력 곡선을 그려볼게. 그러면 외부 압력이 같을 때, 여기가 만약에 외부 압력 P 제로라고 한다면 외부 압력이 이만큼일 때 끓는 점은 증기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을 때 온도니까 여기가 A의 끓는 점, 이 온도가 B의 끓는 점이죠. B의 끓는 점이 조금 더 높죠. 해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액체 상태에서 분자가 힘. 얘들아, 같은 온도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빨간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같은 온도를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온도에서 A와 B 중에서 증기압력 누가 더 크다고? A가 더 크다고 우리 여기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임의로 그린 증기압력 곡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 말은 A가 B보다 증발이 잘 된다. 그 말은 A가 A 입자 사이의 힘이 B 입자 사이의 힘보다 작기 때문에 증발이 더 잘 된다. 그 말은 B 액체 상태에서 분자간 힘이 A 액체 상태에서 분자간 힘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니은 디귿 맞는 5번 골라주면 되겠어요.